네, 지금부터는 대학생 전법 이렇게 합시다 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대학생 전법, 특히 불교 동아리를 최초로 설립하고 모범적으로 활성화해온 전법위원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일들에 영감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신구대학교 불교 동아리 불동별을 이끌어 주시는 해동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구대학교 지도 법사를 맡고 있는 해동입니다. 예, 먼저 이렇게 종단에서 또 큰 스님들께서 대학생 청년 전법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줘서 너무 현장에 있는 지도법사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신구대학교 불교 동아리 불동별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이 불동별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 있다 보면 스님들께서 아니 MZ 세대들은 모이지도 않는데 종교에 관심도 없는데 더구나 불교 동아리에 어떻게 모일 수 있는가? 야, 모이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볼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스님들께 학생들을 이렇게 결집을 하고 모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많은 학생들을 거느리고 좌충우들 코피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제가 있지만 학생들을 모으는 것은 이렇게 모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먼저 동아리 소개를 드리면 신구대학교는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하고 있고 개교한 지 50년이 되었는데 불교 동아리는 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과 동아리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16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12명의 학생 회원을 모집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신구대학교 행사 사진입니다. 올 상반기에 정기법회를 하게 되었는데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불교 동아리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학생들 강의실을 빌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찰 법회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찰은 성남시에 봉국사라는 전통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찰 예절이나 사찰의 교육 환경으로서 아주 적절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법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찰의 예절이나 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육을 해보면 요즘 MZ 세대들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타종교 아이들이 서서 절을 안 해요. 안 하면서도 불교 동아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 20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 타종교인이 거의 한 15% 정도 됩니다. 거의 개신교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와서 절을 하지 않고 뒤에서 서서 관찰을 하면서 불교 동아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MZ 세대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올해 신구대학교에서 했던 봉축 법회 겸 아이들이 그렇게 부원들까지 이 얼굴을 잘 몰라서 신입회원 환영회 레크레이션을 체육관을 빌려서 같이 했습니다. 이때 레크레이션 진행은 승가결사체 스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또 아이들은 이때 학교 체육대회 행사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아이들이 학교 교내에 많이 있는 그 시점에 잡아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행사를 아기 부처님 관불의식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속리산 법주사에서 상반기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아이들을 과연 모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모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이 지도법사를 맡았을 때 사진, 영상, 미디어학과 과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대불련 출신 교수님이 사진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과 동아리로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셨는데, 제가 복지관 관장을 하다 보니까 아니 사회복지학과 애들도 있으면 좋은데 왜 너희들만 하냐 그러니 옛날부터 원래라는 단어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너희들이 사진, 영상, 미디어 학과니까 자료를 줄 테니 홍보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동아리 홍보 영상을 만들고 학교 게시판과 그리고 동아리 홍보 게시판에 올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160명을 모았을 때 그때부터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건 게 뭐냐면, 템플스테이가 있는 불교 동아리, 그리고 신입회원은 무료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템플스테이가 있는 불교 동아리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을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할 수 있다 하니까 첫 해 해보니까 노쇼가 많이 있더라고요. 60명 모았는데 당일날 열 몇 명씩 막 빠지고 뭐 이러니까 행사에 지장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노쇼는 없어지는데 참여 인원이, 실제적인 참여 인원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돈을 모아서 다시 동아리 회비로 넘겨주는 그런 선순환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획을 할 때는 항상 단일 불교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행사를 할 때 봉축법회와 레크레이션과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액티비티 한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이 모여서 뒤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줍니다. 제가 방생법회를 자주 가는데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을왕리 해수욕장에 방생법회를 가면서 아이들이 코로나 시국이라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의식에 집중하지 않고 의식은 간소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이 고기를 풀어주는 그 느낌을 공유하니 아이들이 평생에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신선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죠.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풀어주는 것이 고기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도 풀어줄 수 있는 게 불교에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많은 호기심을 가지는 그런 행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제 스스로가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지도 법사를 맡아서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할 때 과연 이 아이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채찍과 당근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관 관장을 할 때는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장학회를 만들어서 주변 학생들, 초중고 대학생들까지 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장학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혜택을 계속 보고 있다가 장학금 액수가 조금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포교원에 전화를 해보니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주는 장학금이 제일 많이 준다고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또 없는 양식의 추천서도 써주고 해서 지금까지 장학금을 잘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탈을 쓰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던 회장이 교인 집안 학생입니다. 부모가 다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장학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동아리가 없다 보니까 자기는 무교라면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크다는 것을 현장에서는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또 장점이 뭐냐면 한 회에 그치지 않고 2회, 1년 연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회장이 1년 동안 장학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고 또 동아리 지원금을 지원을 해줘서 1년에 총 800만 원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단 시스템을 적극 이용을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법단에 4군데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전법단, 경찰 전법단의 경성실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구치소 교정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 교정 전법단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 전법단에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4군데 전법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들이 같은 전법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시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도 이러한 종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승가결사체에 대한 정보를 모르시는 스님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늦게 알았는 편이고요. 교육원에서는 같은 뜻으로 활동을 하시는 스님들을 모아서 승가결사체라는 승려 연수 점수를 또 플러스로 주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부터 자비나눔이라는 승가결사체를 만들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배경을 많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30대, 40대 스님들이 포진이 되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역할을 스님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 현장에서 그 무엇을 스님들이 이 생각을 하고 전법을 하고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되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스님들께서 이 전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청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스님들만의 사유라는 게 스님들 개개인이 다 갖고 계십니다. 출가 사문으로서 스님들은 일반인과 다른 그러한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지금의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검색의 달인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구나 세대입니다. 이렇구나 세대입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서 찾아서 이거구나 이렇구나 그런 세대입니다. 정보가 넘쳐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는 이거구나 라는 사고가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스님들께서 이 아이들에게 뒤통수를 쳐줄 수 있는,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관념을 스님들은 갖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의 편안함. 그럼 집중을 하면 학생들은 피곤하고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거기서 무슨 편안함이 있을 것인가 라는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교를 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
스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여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만의 특별함의 가치, 그리고 스님들의 수행력과 위인은 포괄해서 말씀드리면, 스님들께서 포교 일선에 있다 보면 동사섭을 하다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으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스님들께서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셔야 됩니다. 같이 어울린다고 해서 전법이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리면서 잃어버리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의 선교율의 가르침에서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 스님들의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가르침을 내가 뭘 갖고 있나, 그것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없다면 스님들께서 포교일선에 나오시면 아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같이 판단을 다 합니다. 스님들은 우리하고 다른 그 무언가를 선교율에서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지 스님들의 숙제입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지켜내실 때 그 마치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바위처럼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제 그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핫스팟을 거점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며 대학생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계시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저스트비 홍대선원 글로벌 수행 놀이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준한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스트비 템플은 영어 외국인들을 위해서 저스트비 템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저희 모토는 글로벌 수행 놀이터라고 정했습니다. 대학가에 이제 핫플레이스 홍대인 곳에 전 세계에서 한국이 좋아서 몰려오는 외국인들과 교류를 통해서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류 불교해서 불교가 더 재밌게, 명상이 더 재밌게 만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우리 지금 불교가 위기다, 종교가 다 위기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맞는 말인데요. 사실 청년들이 지금 위기입니다. 청년들이 3년간 그 황금 같은 대학 시절 3년 가까이 고립된 생활을 했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힘든 친구들이 정말 많다고 느꼈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류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이렇게 위기지만 이제 또 호기가 있으니까 이런 호기를 잘 활용해서 포교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일 시호일에서 시자를 따서 저희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불교니까 시신마의 시자를 따서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just be라고 해서 오직 지금 이 순간 살 뿐이라고 로고를 저기서 따왔습니다. 승가 결사체를 교육원 통해서 승가 결사체를 만들어서 처음에 몇 명의 스님들이 함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력을 가지고 포교를 하고 싶은 스님들이 속속들이 모이셔가지고 지금은 결사체도 만들고 스님들이 좀 뭉치니까 힘도 나고, 그래서 하고, 또 제가자들도 이제 스태프가 한 30명 정도 되고요. 서포터즈도 한 30명이 돼서 4부대 중에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작년 10월 달에 개원했고 11월 달에 이제 조계종 홍대선원으로 이제 정식 등록을 했고요. 이제 올해 2월 달에 연대 불교학생회를 맡게 됐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에코비라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구들 모임, 그다음에 또 채식을 생각하는 모임, 이런 거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또 우리 종회의장 스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국회에서 연락이 와서 이 저스트비 명상 프로그램을 국회에도 도입을 해서 국회에 계신 이제 기자 20대 30대 젊은 직원들 또 이제 기자님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런 명상을 좀 도입해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 화요일 목요일 날 명상 법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단지 이제 좌선하는 그런 좌선 명상 플러스 이제 요가도 하고 또 춤도 추게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스님, 우리 새롭게 만드는 어떤 곳이든 제일 중요한 건 로케이션, 위치입니다. 지금 저곳은 연대, 이대, 서강대, 홍익대 네 군데 그 대학 한 가운데 있고요. 걸어서 한 10분, 15분이면 다 갈 수 있는 곳이라 청년들한테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됐는데요. 스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있는 공간이 서대문구 창천동인데요. 창천동에 제가 2년 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곳인지 몰랐는데 저 동에 약 반경 300m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가 저기 다 있더라고요. 15개 종교 정도가 이미 5, 60년 전부터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기종이 없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위치만 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종교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고요. 근데 역시나 청년 포교는 다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류가 일어나고 코로나가 끝나니까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많이 오고 또 학생들도 이제 대학생들도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 종교들이 부지를 조금씩 넓혀간다고 부동산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해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 잘 수 있는 굉장히 칩한 가격이 싼 10,000원, 20,000원짜리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근데 부킹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이 제가 인수를 해서 그 재무제표를 봤는데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이제 베드를 5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도심 속 템플스테이 또는 명상 게스트하우스라는 이제 컨셉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 스님들 혹시 스님들 중에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한 5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인스타그램을 안 했는데 막상 나와서 이제 청년들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할까 하다가 친구들이 스님 무조건 인스타그램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렇게 시작했고요. 작년 가을쯤에 시작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3,500명 정도가 됐고요. 지금 2달 지났는데 또 한 1,000명 정도가 늘어서 한 4,3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저 빨간색 테두리인데요. 저렇게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18세에서 44세까지 비율이 전체 81%여서 정말 인스타그램 이런 SNS를 통해서 소통을 잘하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또 스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이렇게 전주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와서요. 매일매일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청년들이 들어와서 나는 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수요일로 템플스테이 부킹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골라서 템플스테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시간은 거의 다 스님들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오후 저녁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다 인스타에 있는 그 스타들 자기가 명상 좀 한다, 요가 좀 한다, 다도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그 친구들이 청년들이 청년들한테 포교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스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많이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요약
짧게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금 우리 불교 위기고 종교의 위기 맞는데 진짜 청년의 위기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우울증도 많고 약도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수면제는 기본이고 뭐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절에 왔을 때 스님들이 청년들한테 야 지금 출가자가 없어, 불교가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은 내 문제도 지금 많은데 와서 불교 문제를 더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스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청년들이 왔을 때 조금 활동을 열심히 하면요, 보통 스님들이 다 묻습니다. 야, 너 언제 출가할 거야? 야, 출가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데, 이러면 애들이 굉장히 부담감 느끼고 잘 안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가하라는 얘기는 최대한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올 봄에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승가고시를 보는데요. 4급 승가고시를 보는데 전국에서 3인이 스님들 한 6명 정도가 홍대선언에서 템플스테이를 신청하시고 전날 이제 주무시고 가시려고 홍대선언에 오셨는데요. 그때 오셔서 이제 막 20대, 30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스님. 근데 주관식 질문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지금 불교가 청년들 포교가 안 돼서 지금 심각한 위기다. 당신이 스님이 생각하는 비전은 무엇이냐? 주관식으로 쓰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한 스님이 이제 그 앞에 있는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우리가 니네 포교해야 되는데 비전을 뭐라고 적을까? 물어보니까 애들이 하는 말 딱 이거였습니다. 스님, 스윗해야 돼요. 스윗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웃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그냥 스님한테 갔을 때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들 스님들이 뭔가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우리가 불교 얘기를 먼저 막 하고 불교 교리 얘기를 먼저 막 하고 출가해란 얘기까지 하는데, 그 전에 따뜻하게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차 따라주고 그 다음에 말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청년이 먼저 말을 꺼내게 이렇게 하는, 그렇게 좀 좋은 작전을 잘 짜서 포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금 정말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사는 정도로 스님들 몇 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요. 같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아주 시시각각 종종 대박 문제들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진짜 힘듭니다, 스님. 대학생 청년 포교 우리 잘 기획해서 잘 준비해서 이 정말 좋은 시기에 이렇게 큰 마음을 큰 스님들께서 내주셨는데 정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